군대 전역 후 3개월 만에 월 매출 8,800만 원 만든 셀러분을 모시고 오늘 해외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도움이 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온전히 그냥 제 생각이고 저는 이 방법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이라고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제가 전역하기 전과 올해 초에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금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더라도 선뜻 투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 때문이죠.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있나? 그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업을 고민 끝에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매국이나 이제 중국 1688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소량으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자본 무재고라는 말에 혹해서 이제 국내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품을 몇십 개에서 몇만 개씩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또 혹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데 또 안 돼요. 그리고 하나 팔면은 마진이 많이 남는 명품 판매를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데 또 안 되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은 안 하고 유명 셀러들의 유료 강의만 시청하고 강의 중독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자신감은 바닥을 치겠죠. 그리고 또 월급이 부족하니까 또 앞의 내용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온라인 사업의 테크트리, 제가 생각하는 테크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데 위탁 판매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국내 위탁 판매가 있고 해외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에는 사입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단계에는 OEM, 제조, 브랜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탁 판매는 더 상위 단계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 그러니까 즉 발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탁 판매에 머무르지 말고 상위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위탁 판매인데요. 국내 위탁 판매는 이제 내가 올린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몰 또는 제조사에 주문을 넣어서 발송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내 위탁 판매의 장점은 일단 자본이 적게 들고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에 적합하죠. 그리고 국내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도매처와 의사소통이 수월하겠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에 비해서 교환 반품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마진이 낮은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 도매처를 찾기도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해외 구매 대행은 국내 위탁 판매랑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주문을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해외 도매물 또는 해외 제조사에 주문을 넣어서 한국으로 상품을 발송하고 중간에 배송 대행지가 낀다는 그것만 다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동일하게 저자본 무재고가 되겠고 대신 국내 위탁 판매에 비해서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능한 상품 수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싱할 때 더 유리하겠죠. 단점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국내 위탁 판매보다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등 해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코로나가 중국을 타격했을 때 그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배송이 막 한 달 이상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문 취소하시고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줄었었죠. 그리고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교환이나 반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품 구매 가격보다 더 배송 다시 제품 구매 가격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교환 반품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입 판매인데 사입 판매는 아시다시피 도매몰이나 제조사의 상품을 내가 미리 구매를 해서 재고를 두고 발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배송 기간이 짧고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위탁 상품에 비해서 마진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단점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재고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입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데 초보자가 뭐를 팔지 모르는데 이거를 사서 내가 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쓴다던가 아니면 3PL 업체, 뭐 창고를 빌린다던가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초보자가 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팔고 무엇이 팔릴지 모르는 초보자의 경우 위탁 판매로 경험을 쌓고 상위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보자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자본 무재고입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해외 사이트에 주문해서 발송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고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국내 위탁 판매 상품에 비해서 마진이 높고 경쟁이 덜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 위탁 판매 제품의 원가는 중국 제품의 원가와 물류 비용, 그리고 관부가세, 그리고 뭐 캐시 인증 받아야 되는 상품은 인증 비용이 또 들겠죠.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또 떼갑니다. 그리고 도매업체의 마진도 걔네가 붙겠죠. 그런데 중국 구매 대행 제품의 원가는 중국 제품 원가와 물류 비용만 합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한대에 가까운 상품 수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굴뚝이라고도 하죠.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에 가까운 상품이 매일매일 중국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은 내가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이 무한대에 가깝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우리는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입하는데 시간이 뭐 적게는 뭐 2주에서 한 달 뭐 이렇게 걸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소싱해서 그냥 올려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인증 비용이 높아서 사입업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할 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아까 피라미드 설명 들었다시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위탁 판매도 잘 팔리는 상품이 있으면 그거 사입해서 팔면은 마진이 더 좋겠죠. 그러면은 한번 국내 위탁 판매 제품 사입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았어요. 이거를 내가 사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탁 판매 중인 상품이랑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일단 검색을 해야 돼요. 중국 사이트에서. 이거 찾는데도 시간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고 상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샘플비 결제 후 샘플을 수령합니다. 이것도 뭐 한 2주 걸립니다. 기존의 상품과 퀄리티를 꼭 비교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는 공장이 너무 많아서 그 공장마다 퀄리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를 확인했는데 기대보다 미달했어요.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 미달했어요. 그럼 앞에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을 찾았을 때 이제 대량 주문하고 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런데 중국 구매 대행 제품 사입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을 발굴했어요. 기존에 내가 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면은 이미
퀄리티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미 잘 팔리고 퀄리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중국인한테 그냥 대량 주문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입이 완료돼요. 그리고 기존에 거래하던 중국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OEM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도대체 어떻게 올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큰 이유는 네 번째입니다. 이미 내가 판매해서 검증된 상품이고 중국인 판매자와도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 노력, 비용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매대행 상품 등록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거는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먼저 대량 등록이에요. 대량 등록은 프로그램이 상품을 수집해서 대량으로 상품을 업로드하는 게 특징이고 장점은 단시간에 많은 상품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어서 초보자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카테고리를 긁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걸 걸을 수가 없고 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치비가 있는 곳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마다 뭐 비용이 다 달라서 그냥 프로그램별 상에 이렇게 적었는데 설치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반자동 프로그램입니다. 대량 등록 방식과 비슷한데 반자동도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수집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량 등록보다 내가 손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수동 등록에 비해서 업로드 속도가 빠르고 대량 등록에 비해서 내가 손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대량 등록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고 수동 등록에 비해서 전환율이 낮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료여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별로 비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 등록 방법이 있는데 수동 등록 방법은 한 가지 상품에 내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업로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올렸을 경우에 전환율이 가장 높고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단점은 초보자의 경우는 수동 등록으로 매출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보자가 어떻게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지 추천 테크트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최대한 많이 업로드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지 몰라서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최대한 많이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1일 업로드 개수를 정해서 그 개수를 하루에 꼬박꼬박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한 상품들 중에서 판매가 일어나거나 유입이 많은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번역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력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저는 내가 이것을 사입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상세 페이지 보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주력 상품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3개월 만에 단기간 3개월 만에 8,800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 중에 잘 팔리는 상품은 사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저도 주력 상품 중에 잘 팔리는 상품들 인증도 받고 지금 OEM도 해서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1차 카테고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디지털 가전,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스포츠 레저, 생활 건강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소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이 아니라서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주변이나 제 경험상 여기서 많이 판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패션 의류랑 패션 잡화 카테고리를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디자인권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권 문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본인이 팔고 싶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분석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상품들을 보는 눈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팔고 싶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을 소싱해서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구매 대행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과 장단점 그리고 소소한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온라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정하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꼭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